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기업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업종에 대해서 또 캐나다가 또 한 번의 어떤 비딩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우리가 저희가 누차례 이제 말씀드린 잠수함 사업도 이제 방산인데 그거 외에 이제 육군, 지상군에서 필요한 장갑차, 전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필요할 테니까 관련된 하고 싶은 이제 기업들은 우리한테 이제 RFI를 갖다가 제출하세요라고 이제 캐나다의 매체 이제 글로벌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뉴스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장갑차 전력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뉴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9,300억 원. 이게 규모일까요? 이게 왜 첫 번째 키워드죠? 예. 이번 장갑차 사업은 원래 캐나다 갖고 있던 그 전차를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신형으로 이제 장갑차라든지 전차를 갖다가 새로 발주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병행함이 돼서 두 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 이번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위산 산업의 규모가 약 9,30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이고 무엇보다 북미에 이제 진출한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북미에 진출하고 선진국에다가 이거 팔 수 있다는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 때문에 이게 다음 키워드인 것 같은데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캐나다 육군이 갖고 있다고 이제 장부상에 있는 기록되는 전차는 112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전투에 쓰일 만한 전차는 20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유지보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형적 역사에서 배웠던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창고에 있는 그 창과 칼이 녹슬었다라는 이제 문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캐나다도 이제 비슷한 처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캐나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잠수함도 하고 이번에 거의 1조에 가까운 이제 육군의 어떤 그 중요한 전차나 장갑차를 갖다가 보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알다시피 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동유럽과 심지어 캐나다도 물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큰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다시 유사시에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K2 전차는 이제 현대로템이고 전차이죠. 근데 하나는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장갑차 갖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차와 전차가 따로 있는데 그 전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큰 어떤 포신이 갖고 있어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 전차를 갖다가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갑차 무엇이냐?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장갑차는 무엇이냐? 장갑차는 일단 보병을 갖다 안전하게 이제 수송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레드백 장갑차 역시 포신이 달렸긴 하지만 하지만 수송이 주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백과 K2 전차 이에 따라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반도체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좋긴 하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법해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는 업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업종을 또 찾아야 될 테고 또 한국 정부가 또 다음 업종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산 업종이 또 어제는 또 나름 괜찮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유 때문이겠죠, 아마. 예. 이 뉴스가 어저께 장중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제 어저께 반도체 전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전체 안 좋은 거는 워낙 이제 유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맞습니다.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많이 올랐으면은 그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이라 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관인 것이지 외국인은 북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어떤 ETF나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만 하더라도 거의 상승률이 90% 넘기 때문에 외국 개인들은 북미인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되게 빠졌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하이닉스는 5% 이상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어제 방송업종의 주가를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이제 LIG 넥스원이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2.3% 올랐습니다. 물론 현대로템이 3% 마이너스 기록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5% 이상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캐나다에서 대규모의 방산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란의 어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컨센서스가 더 강해지면서 이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우리나라 방산업종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무기들이 그럼 캐나다에서 생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캐나다에 생산되진 않지만 캐나다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번에 우리 1조 가까운 어떤 방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 비딩을 하면은 비딩에 이제 그 선발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자국 정부, 캐나다 자국 정부에 경제에 좀 기여하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제시했어요. 이거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오션과 그 독일의 TKMS가 모두 다 같이 이제 당근을 갖다가 가져가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육군의 장갑차라든지 전차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 자국의 경제도 우리가 한번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대로템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의 레드백 장비를 장갑차를 하나에 수출하면서 현지화를 갖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를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제시한다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경쟁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에어로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어쨌건 경쟁자를 봤을 때 자국 정부에 얼마만큼 경제적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봤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에 현지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현대로템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